네, 장상현 학술지원본부장님, AI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혁신 시스템 구축이란 주제 발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 들었고요. 우리 대학이 그 미래의 교육을 어떻게 인프라를 갖추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그 청사진을 좀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교육 도입의 필요성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아까 조동성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들의 저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학기 해보고 나니까 교수님들이 상당히 적응력이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그 IT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학습이 많이 돼 있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변화에 대한 저항성은 이제 많이 수그러드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학생들 교육 수요자 관점에서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두 학기를 경험해보고 나니까 학생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온라인 수업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90% 이상이 온라인 수업을 원하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의 위험성도 있는데 그 이면에는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그런 절대평가로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그런 사유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육 제공자의 입장 그리고 제공하는 교육의 방법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과거 1년 동안의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만족도 그리고 학습 성과가 어땠는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수업을 하고 결과를 채점을 해보니까 상당히 학업 성취도는 떨어졌다라는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뭐 별도의 토론회를 해서라도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만족도에 대한 그리고 이 문제를 앞으로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에 앞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장상현 본부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앞으로 대학이 건물 교실을 늘리는 뭐 이런 하드웨어 구축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지적을 하신 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과거 10년 동안 모든 대학들이 늘어나는 구성원에 수요 때문에 많은 건물을 지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AI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교육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AI나 빅데이터의 이 컴퓨테이션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캘큘레이션 속도가 엄청 빨라야지 이 많은 교육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 대학은 이제 대학으로서는 그게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립대를 기준으로 권역별로 센터를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권역별로 우리가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크레딧 뭐 이런 부분을 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초기에는 좀 인프라를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많은 일선 대학의 미래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교육할 때 저희 대학은 이제 처음부터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별 문제 없이 작년 올 초기죠. 올 초에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뭐 유수의 글로벌 기업이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웹 서비스 센터, 클라우드 웹 서비스 센터를 이제 학교에 유치해서 미래 교육을 예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하신 장상현 교수님께 본부장님께 그런 어떤 AI나 빅데이터 교육을 활용하기 위한 그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말씀하시고 더해서 하시죠. 건양대학교 조은경 부단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AI 기반 교육 환경이다 보니 저는 AI 기반으로 대학이 어떻게 특히 교수자와 학습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학이 사실은 올 연초에 코로나 시대에 LMS 기반을 활용해서 수업은 다 했던 거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AI 기반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학이 교육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가능했던 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좀 더 진보된 학교들은 VR이든지 AR을 활용해서 수업도 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 교육은 앞으로 당장 우리 2020년의 학생들을 대해서 대학의 교육이 똑같은 방식의 LMS를 활용해서 교육을 했을 때 이만한 앞에 많은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의 학습력 저하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교육 방법론 쪽에서만 우리가 항상 볼 것이 아니라 특히 교육 환경 쪽만 볼 게 아니라 교육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살펴보고 있고요. 특히 교수자들은 저희가 LMS 저희 학교를 봤더니 건양대학교에서는 학습활동 관리나 평가나 과제 관리나 학습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데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수 설계 방식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았던 것 또는 학습자들을 봤을 때 학생들의 학습 특성은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학습자 자료를 제공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행 능력이 얼마 정도 있었는지 저희가 평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학생들의 맞춤형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썼지만 실제 맞춤형 교육을 했었는가? 그에 맞는 학습 자료를 제공했는가? 아니면 학생들한테 자기주도 학습을 그냥 강요하지 않았나는 우리도 좀 대학의 입장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모든 대학이 다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만들고 거기에 AI 기반을 해서 LMS 플랫폼을 활용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교수자들을 위한 교수법에만 저희들이 집중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LMS 이렇게 할게, 프리러닝 할게. 그러니 너희 학생들은 우리에 따라와 라는 식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수법이 어떤 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까 이제 미래일반 대학이든지 저희들이 나왔던 모든 대학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학생들의 위주의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학교에 대학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245개 대학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주도를 해서 학습 주도를 했을 때 다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인공지능이 도입이 돼서 지금의 LMS 단계에서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그래서 진정한 개인별 학습 맞춤별 이러다 보면 저희가 지금보다 좀 더 학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장상현 본부장님께서 그런 개인 맞춤형 학습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대학이 좀 있다면, 예를 들면 미네르바 대학이 아닌 또 다른 대학이 있다면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 대학의 학습력 향상이라는 큰 꼭지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처장님께서 한두 가지씩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네.
두 분 그 좋은 그 코멘트와 그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기 정부에서 이 대학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가 되어가는 원격 교육 환경에 대한 그 지원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대학이 80% 이상 이제 사립 대학이고 이제 국립대학과 혼재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번에 3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0% 정도 이상이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었었거든요. 이게 공공성의 문제인데, 그동안은 이제 대학이 스스로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었지만, 부족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원격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좀 부족한 대학들에게는 기본 소득과 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마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갖추어지면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이제 프로슈머의 개념으로 생산자의 역할까지도 하게 됨으로써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의 답변으로 학생들을 맞춤형 형태로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학교별로 편차가 사실은 심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3월에 조사하고 또 저희가 중앙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학교들이 대부분 이제 전문대학교들하고 또 예술대학교, 그다음에 신학대학교 이런 데는 상당히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을 원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지속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AI 교육이 있고 AI를 활용하는 게 있는데, 학교 혁신이나 경영 입장에서는 AI를 활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혁신원의 IR 센터가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걸 이제 분석하는 걸 통해서 학생들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저는 제일 좋은 사례는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처럼 데이터를 가능한 한 많이 모아서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몇몇 대학들이 학내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대학들이 앞서가는 대학이고요. 또 모 대학은 학교에 아예 데이터 허브 센터를 이미 설치를 해서 거기에 우리 아까 제가 미래 유망 직종이라고 하는 데이터 어널리틱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채용하고 타이틀을 그렇게 줘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모든 학교의 의사결정, 교수학습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제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은 이제 거버넌스 체계가 좀 빠르게 진행돼서 하고 있는데, 국립대는 이제 통합하는 대학들이 서서히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좀 편차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대학들을 좀 지원하는 일을 앞으로 좀 발굴해서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장성현 본부장님이 그 물음에 이렇게 적절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세션이 인공지능 기반 그 수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한국대학신문에서 이번 2학기 때 일반 대학 총장님들을 대상으로 프레지던트 서밋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사실은 그 오늘 22일 날이 원래 마지막 컨퍼런스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제 사랑제에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그 AI 기반 학생 맞춤형 그 학습, 그 사례 발표였어요. 어느 대학이 하냐면 아주대학하고 한림대학에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논의한 내용들을 보면 대학별로 사실은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한다고 하는 부분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여러 그 수준이 레벨이 여러 단계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단순히 그냥 동영상 콘텐츠를 올려가지고 오프라인 교육을 대체하는 그러한 수업. 거기서 또 하나의 진전된 것은 이제 그 온라인에서 1대1 대면 수업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러나 이번에 그 와서 사례 발표를 하는 대학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AI 기반 학생들의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것을 토대로 이 학생에 대한 수업 지도를 하고 또 그 진로 지도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크로힐에서 그 출판사에서 개발한 알렉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은 주로 이제 수학, 통계학, 화학, 이학 분야에 있어서 이제 그 학습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이야말로 이제 AI 기반으로 그 학생들을 학습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그 발표 문안을 봤더니 학생이 들어오면 레벨 테스트를 하고 그 레벨에 맞는 학습 지도를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론 교육의 경우에는 교수님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수님은 멘토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지난 학기에 그것을 한번 수업을 하고서 본인의 그러한 그 입장, 아까 우리가 학생들은 온라인은 좋아하는데 학습성과는 떨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습성과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 과목을 다른 과목에도 적용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수님의 그 이제 그 후기를 보면은 교수님도 학생들이 성취도가 높아지고 좀 참여율이 높아지니까 이 부분의 그 학습 방법을 교수 방법을 계속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학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AI 기반 어떠한 교수 학습을 얘기할 때 최고로 빨리 지금 적용하는 부분이라 대학신문에서 그 대학 총장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총장님들이 그 대학에서 실시한 사례를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얘기하고 버지니아 텍도 얘기하고 조지아 텍도 얘기하고 다 그러는데 그들 대학에서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일부 대학에서는 그것이 도입돼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대학에서는 진짜 오프라인 교과목의 그러한 대체로서 콘텐츠만 개발했고 탑재해서 아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보는 수준의 대학하고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얘기하는 그 수업의 형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교를 한다면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유형을 지금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적용시키는 대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제가 보기에는 그 뼈 아프게 오는 게 이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 기반에 인공지능 기반 어떠한 그 맞춤형 학습을 하려고 해도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있는 애들은 그게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그러나 좀 떨어진 아이들은 거기서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경험은 떨어지는 학생들의 그 학습 그 성적 향상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이미 성과가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우리가 대학 혁신할 적에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제기하는 그 AI 기반 이런 부분으로 지금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일반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 대학에도 굉장히 지금 광범위하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그 큰 게 언어였어요. 전부 다 그 미국 출판사들이 그 영어로 전부 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전문 용어를 따라가는 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써 국내의 초중등 이쪽 파트에는 이미 그 AI 기반 학습 지도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이제 출판 에듀텍 회사들이 고등교육 쪽으로 이제 마구마구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시장은 우리 대학보다는 훨씬 더 빨리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스타프 단장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그러한 그 어떤 선도 대학들의 상황들을 예의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15개 대학의 총장님들이 참석하셔서 6주간 그 연일 그런 토론을 하고 다른 대학의 사례를 많이 보셨는데요. 역시 그들 대학 중에서도 그 대학의 그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이 레벨 인도가 이게 차이가 나니까 공감대를 갖기도 참 어려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맞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지금과 같이는 레벨 다 아래인 지금 1단계 수준에서의 온라인 교육 갖고서는 절대 이제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대학신문에서는 지난 한 3년 동안 이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현장의 총장님들이나 보직 교수님들도 모셔가지고 미국 혁신대학에 가서 아주 뭐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같이 합숙도 하면서 그 대학에 하는 것들을 많이 봤고요. 또 미네르바나 뭐 아리조나나 조지아 텍이나 조지아 텍 이런 데들 전부 다 그 교육학습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저희들이 그 경험을 공유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국의 교육은 하나의 큰 전환기에 돌입되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오늘 1, 2부 세션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게 처음 시도한 거지만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아까도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동성 인천대 총장님께서는 재임 기간 동안에 혁신 하나 가지고 화두를 두고 쭉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서 봤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혁신은 사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반대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안아가면서 그분들이 혁신의 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권의 책을 항상 어디 가셔서도 저걸 이렇게 갖고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의료를 안 받으시고 저 책을 사주라고 해가지고 저 책의 저작권은 전부 다 또 그 대학 조직원들에게.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저희들에게 하나의 그 리더십의 다른 모형을 이제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특히 그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코비드19 이후에 교육부가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을 취했다는 그러한 그 많은 그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요. 특히 그 7월 2일 날 했던 그 총장과의 대화, 그리고 9월 9일에 있었던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그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은 상당히 현실적인 안들을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도 뭐 20% 그 원격 교육 그 비율 뭐 없애버리고 그러는 부분들을 굉장히 그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아까 우리 주처장님 말씀대로 그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해가지고 좀 더 그 우리나라의 그 고등교육이 더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 규제의 틀을 좀 이렇게 탈피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지원 방안을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좀 속도감 있게 필요한 입법을 하든지 정책 개선을 하든지 그러한 요구들이 현장에는 항상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러한 모임을 그 주관한 총괄협의회, 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 정책은 현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전달이 돼야만이 그 부분이 그 어떤 정책의 현실성, 효율성, 효과성 이런 측면에서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오늘 그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연말연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